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김혜영입니다. 오늘은 투맨쇼 조금은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인데요. 최근 약세에 대한 울분을 좀 토해내듯이 오늘 코스피는 시장의 기대에 걸맞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제는 시장이 바닥을 좀 다진 걸까요?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 국면에 돌입한 걸까요? 어느 때보다 조금 더 냉철한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 함께 하시면서 이번 한 주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주 신규 수주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 보였다는 소식 증시의 화제 앱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 함께 하실 두 분의 출연자 소개해드려야겠죠?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마디매매 기법의 창시자시죠? 오늘 정재훈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어서 추세와 실적, 수급, 3박자 매매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마스터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오늘은 정재훈 멘토님과 마스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상황 분석부터 좀 해볼 텐데요. 이 9월 내내 9월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밀렸던 코스피 지수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드디어 추가적인 이런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궁금한 시점인데요. 정재훈 멘토님께서는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금일 시장의 흐름들은 1930.06포인트 약 1.55%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죠. 유럽 시장도 큰 폭의 상승을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시아 시장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대부분 아시아 시장 대체적으로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낙폭과대형 섹터들이죠. 이들 종목군들 대부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던 이런 종목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좀 특이하게 봐야 될 부분들, 이 외국인 쪽에서 12거래일 만에 매수를 해주는데 아주 찔끔 매수를 했습니다. 199억 정도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1100억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시작에 대해서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얘기가 나올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로존 쪽에서는 22 통화정책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할 것인가, 미국식 양적 완화를 진행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FOMC를 좀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나 이런 부분들, 내년이 넘어갈 것이다. 오히려 매파적인 이 매파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이 부분들 좀 늦춰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금리 같은 경우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1900선을 지난주 금요일날 1900선을 살짝 이탈을 해주고 있다가 금리 같은 경우 1930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얼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1960선 정도까지는 수월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빠졌기 때문에 바로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일단 좀 완만한 그런 상승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에 따라서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아마도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이 올라갔다라면 그들 종목군들에 이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과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들 종목군들을 접근하면은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전히 실적을 기반으로 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옳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마스터 전문가님께도 시장 상황 분석 들어봐야 할 텐데요. 바닥 다지기 돌입했다라고 보십니까? 네,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진 게 아닌가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매매 패턴을 좀 이렇게 보면은 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수급을 들어온 거 보면은 일단 경기민감주의 화학주에서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 한 442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운수장비 업종에는 약 418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은 화학과 운수장비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면은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또 전기전자 업종을 매도했거든요. 약 584억 원을 매도를 했는데 외인이 1114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질 때 좀 이런 좀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지금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코스피 시장에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운수정비 업종과 화학 업종에다가 베팅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주도주였던 전기전자 업종에다가 지금 매수를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물에서 굉장히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또 오늘 매도였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반대대로 지금 수급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오늘 좀 그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보면은 지금 비차익 거래가 비차익 거래 많이 좀 거래가 들어왔고요. 좀 차트를 보시면서 좀 나름대로 좀 기술 분석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지금 이제 보시는 자태는 종합주가지수, 예,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저 뭐, 보조지표를 이렇게 맹신하는 편은 아닙니다. 맹신하는 편은 아니고 그냥 참조하는 편인데, 지금 보조지표 RSI라는 그런 지표를 보고 지금 종합주가지수를 바라봤었을 적에, 예, 과매도 구간이죠. 40 이하, RSI가 4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종합주가지수가 곧잘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러한 두 차례 모습을 보였고, 2013년도에도 RSI가 40 이하로 빠졌었을 적에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현재도 RSI가 40 미만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40 미만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반등이 임박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선물의 그 포지션을 보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냐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한 1900 초반대로 들어서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순매수. 그러니까 그 차익 거래,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분석으로도 봤었을 적에, 그 다음에 수급으로도 봤었을 적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그 포지션 1900 미하로 들어왔었을 적에는 그들의 그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는 이익 실현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좀 바닥 다지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연속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어느 정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연속적인 흐름이라고 하기에는 좀 바닥 다지기라는 표현을 썼듯이 좀 어느 정도 좀 횡보 기간을 거치거나 소폭 상승한 다음에 어떤 오히려 미국의 그 실적 그 시즌이 이제 좀 다가오고 있는데, 실적 시즌에서 좀 악재보다는 좀 미국 실적이 발표가 되면 호재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토크 배틀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 이슈는 어떤 부분이 선정됐을지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반등한 가운데 지수의 바닥 통과가 임박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공매도 비중과 국제 유가의 상승 반전 등 저점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지수 반등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그동안 조정 과정에서 하락률이 높았던 낙폭 과대주를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의 조건으로 실적, 현금성 자산 가치, 외국인 순매수, 기술적 분석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꼽아보면 실적 추정치가 꾸준히 개선되는 코스피 종목 사례는 현대제철을,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현금성 자산 가치가 돋보이는 종목으로는 기업은행 등이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낙폭 과대주의 공통점을 보면 유가와 관련 있는 업종에 속하거나 대형 경기 민감주라는 것인데요. 과연 실적, 자산 가치가 높은 낙폭 과대주 주목해도 되는 걸까요? 증권가가 찜한 낙폭 과대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와 관련된 본격적 토크 배틀이 시작됩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한 1930선까지 이제 회복으로 올라서면서 아무래도 바닥을 좀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증권가에서 찜한 낙폭 과대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현 멘토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멘토님, 오늘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올라서면서 이제는 뭐 낙폭 과대 종목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낙폭 과대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거의 다 낙폭과대라고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보면 IT와 자동차를 좀 필두로 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뭐 과거에 뭐 중국 관련주다라고 했었던 뭐 조선이라든가 철강, 화학, 기계, 정유 대부분 섹터가 낙폭 과대형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들이 빠진 이유들을 좀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먼저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했었고요. 3분기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올해 전망을 좀 보게 된다라면 올해 2분기 때부터는 돌아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요. 그거 자체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4분기 때부터는 돌아설 것이다. 3분기 때 저점을 확인하고 4분기 때 돌아설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은 일단 뚜껑을 열어놓고 봐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경기 민감주들은 대체적으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요. 환율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잠깐 화면을 보시게 된다라면
원달러 환율입니다. 주봉의 흐름들인데요. 여전히 하락 추세대를 유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술적인 반등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 원화가 약세 기조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원화 강세 쪽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그럴 확률이 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수출주에 대해서는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단 원달러 환율뿐만이 아니라 뭐 N1달러라든가 N1달러라든가 그 다음에 N1이죠. 그 다음에 N달러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인데, 이 환율적인 부분들은 좀 복합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수출주들에게는 그렇게 좀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인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산업 쪽에 대한 이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어느샌가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내수 섹터들의 포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화면을 보시게 된다라면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일단 경기 민감주 쪽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이하 권역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유틸리티 섹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내수형 섹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있던 종목들이 좀 하단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시가총액 상위에 랭크가 되지 않았던 그런 종목군들 자체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단 산업적인 좀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게 되면 보통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일본을 좀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보다 일본 시장이 약 10년 정도 앞서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항상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일본을 좀 다녀오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그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IT 쪽, 반도체 쪽이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일본 기업, 대표적으로 파나소닉이라든가 소니 이런 기업들이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뭐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큰 기업으로 좀 성장을 했죠.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치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중국이 상당 부분 좀 따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선이라든가 화학, 뭐 수주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중국 쪽에서 잠깐 좀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화학 쪽 같은 경우는 보게 된다면 자금력을 좀 확대, 자급자족을 좀 하기 위해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중국 쪽에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다른 쪽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빠지고 있는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조금 더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업종별 차별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됐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내수 섹터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이들 모습들은 결국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그런 부분들이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서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또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다른 거는 아닙니다. 과연 이 실적이 얼마만큼 언제 돌아설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예민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낙폭과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외국인 쪽에서 저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거든요. 자,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LG전자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좀 포진이 되어 있죠. 한국전력을 좀 빼야 되겠죠. 나머지 부분 쪽엔 금융 쪽 위주로 종목군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아래 부분에 삼성물산이나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다소 이제 IT 쪽을 제외하고 난 이후에는 대부분 내수형 종목군들, 금융주라든가 이런 보험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차라리 외국인 쪽에서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플레이보다는 중장기적인 플레이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성향들이 좀 짙기 때문에 단 수급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땐 외국인 쪽에서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역배열을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인데 대부분 다 역배열이란 말이죠. 결국 61선을 좀 넘어서고 안착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급적이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았을 때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고 난 그 이후에 종목군들을 좀 편입을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간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하셨는데 마스터 전문가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좀 상당 부분 좀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네.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치하는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의 종목을 좀 바라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많이 뺐던 그 소위 말하는 주범이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의 이탈로, 우리 시장 이탈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많이 망가지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판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좀 이따가 후반부에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제 주제가 낙폭과대주거든요. 낙폭과대주. 그러면은 일단은 낙폭과대주가 어떤 기준으로 낙폭과대주를 말하는 건가, 좀 그거에 대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실적 대비 낙폭과대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 대비 낙폭과대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시장을 접근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는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지금 현재 낙폭과대죠. 그러니까 저평가 상태입니다. 저평가 상태.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30 주봉인데요. 1930대인데 이때면은 거의 뭐 PBR로 따져도 1배도 안 되고, 뭐 퍼르도 한 10배도 안 될 겁니다. 이제 저평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저평가 상태니까 거의 모든 업종이 현재 저평가 상태고 낙폭과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프로세서로 바라봤었을 적에, 그럼 과연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될 게 뭐가 있느냐, 주도주가 될 게, 업종이 될 게 뭐가 있느냐 봤었을 적에는 주도 업종이 될 만한 거는 좀 없다라는 판단했었죠. 전기전자 업종, 지금 삼성전자 휘청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화학주,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힘든 모습이고, 조선주 오늘 조금 수주 때문에 반등의 요인이 있었지만 아직 불투명하고요. 전반적으로 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장에서 낙폭과대주를 선별을 할 때 하여튼 확실한 기준을 하나 정하고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뭐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로 갈 것이냐, 실적 대비 저평가로 갈 것이냐, 이런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봤었을 적에 이제 선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업종명 좀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은, 종목별로 좀 보면은 이게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PBR이 한 0.45밖에 안 됩니다. PBR이 0.45밖에 안 되고, SK이노베이션 뭐 0.46, 대림사는 0.56, 그 다음에 KB군이 0.57, 자, 청산가치 대비 많게는 55%서부터 45% 정도 자, 할인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저렴하게 할인되고 있는 종목이 현재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 좀 그 수급을 보면은, 현대중공업부터 좀 화면을 보면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도 거의 매도 우위이고, 기관 투자자들도 얼마 전까지 매수했다가 매도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PBR 0.45, 그러니까 청산가치 대비 55% 할인된 가격에 또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은 현재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저평가되는 종목,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자, S월도 보면은요, 현재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외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은 철저하게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매매하는 패턴이면 많이 빠졌으니까, 더 이상 내려갈 가격이 없으니까 접근하는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메리트를 두는 게 아니라, 혹은 밸류에이션을 메리트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의 호재나 모멘텀, 재료, 실적, 이런 것들을 보고, 진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좀 수급을 보면은요,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 현재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근 한 달 동안에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님하고 의견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외국인이 매도를 함에도 함으로써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매집하는 종목.
이런 종목을 저 같은 경우는 좀 낙폭과대할 때 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들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가. 그들이 왜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을까. 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은 후계 구도 때문에 좀 이렇게 약간 주가를 일부러 좀 방치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나름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건 제 개인적인 이제 사견이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샀을 적에 왜 이런 종목을 살 것인가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 투자자들의 만약에 수급 종목을 본다면 SK하이닉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소위 말하는 외면한 종목을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급을 보실 때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사는 종목을 봤을 때는 항상 세 가지 섹터가 다 사야 됩니다. 어떤 섹터가 사야 되냐면은 금융 투자, 그러니까 증권이죠. 증권, 투신, 연기금 이렇게 세 개의 그룹들이 한꺼번에 매수하는 종목을 사셔야 되는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낙폭과대의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은 밸류에이션 대비 많이 빠진 거,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외국인이라면,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관심 있고 또 기관 투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가 아니라 좀 실적 대비 저평가, 그리고 업황이 좋았었던 것들, 하지만 잠시 대외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불안한 요소로 인해서 빠졌던 종목들, 그런 종목에다 좀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보다는 실적 대비 저평가, 이런 섹터에다가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거는 계속해서 좀 이어져 가야 하는 투자 습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대비보다는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실적 대비 저평가된 섹터나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실적 대비 저평가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도 그래도 좀 비슷하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같은 거, 그다음에 좀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그런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번 주에 추천해드린 뭐 S&T 모티브 그런 종목들도 코스피, 코스닥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종목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갔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스닥은 퍼가 10배 미만의 종목이 좋은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7배에서 8배 미만, 그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좀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정재현 멘토님과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뭐 삼성전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힘든 대형주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받쳐주고 저평가된 이런 낙폭과대 종목이나 업종 뭐가 있을까요?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를 좀 보게 된다면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만 좀 볼 부분들이 아니라 저PBR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내수 섹터 중에서도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이 저PBR 종목군들 중에서 많이 그 내수 섹터 중에서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거래량이 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거래하기는 까다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을 매매하게 된다라면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부품 쪽을 좀 보고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만두라든가 이런 기업들, 현대위아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 빠진 그런 부분들입니다. 즉 모멘텀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그런 종목군들, 어떠한 모멘텀이냐면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겁니다. 고객에 대한 다변화 부분들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화학 섹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여전히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대한유화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저PBR 종목의 자산 가치가 상당히 좀 큰 그런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조선 쪽과 화학 쪽, 그리고 정유, 이런 종목군들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올 초부터 경기 민감주들은 좀 힘들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ELS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ELS 7월 달에 만기가 좀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근데 내년 1월 달에 ELS 만기가 도래되는 그런 부분은 규모가 좀 상당히 큽니다. 7월 달 다음으로 내년 1월 달이 두 번째로 규모가 큰데요. 여기서 보게 된다면 이 배럴 가격을 좀 보게 된다면 조선 섹터, 삼성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가격대가 16,000원대, 15,000원대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현대중공업 11만원짜리대 있고요. OCI 같은 경우 9만원짜리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얼추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일단 손바뀜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적까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끝나고 거래량까지 좀 지켜본 이후에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 즉 일단 이들 종목군들보다는 거기에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나마 가장 선호하고 있는 섹터는 개인적으로는 뭐 자동차 부품 쪽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정재현 멘토님께서는요, 외국인들의 수급 보자라는 말씀하셨고요. 무엇보다도 낙폭과대라고 다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선별적인 접근 필요하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 배틀 진행해 봤는데요. 저희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요, 코스피 바닥 통과의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인가, 증권가 같지만 낙폭과대주는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정재현 멘토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 선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챙겨주셨고요. 마스터 전문가님께서는 실적과 수급 좋은 낙폭과대주 매수할 시점이다라는 말씀 챙겨주셨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재현 멘토의 포트입니다. 바이넥스 종목이 목표가를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장량 조정해 주셨네요. 현재 포트에는 18.6%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터 전문가의 포트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3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캐스텔 코리아가 오늘장 2.17% 상승 마감하며 손실폭을 크게 줄인 모습입니다. 전 종목 역시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수익률 베스트 확인합니다. 먼저 2위에는 최명성 전문가의 제일바이오가 28.9%의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3위는 이가능 멘토의 신원이 22.9%를, 4위에는 최명성 전문가의 파루가 20.7%의 수익률로 새롭게 상위권에 등극한 모습입니다. 5위는 포커나인 전문가의 유비벨룩스가 20.1%로 아쉽게도 한 단계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역시나 이번 주도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50.8%의 수익률 보이고 있네요.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에는 최명성 전문가가 52%의 누적 수익률로 한 단계 상승한 모습입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높은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최명성 멘토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위는 조민규 멘토가 49.8% 기록하면서 아쉽게도 1위 자리 내어준 모습이네요. 3위에는 정재현 멘토가 30.2%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트에 담긴 종목 수익률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어서 AS 바로 이어볼 텐데요. 정재현 멘토님부터 AS 해주시죠. 네, 일단 5종목을 좀 포트에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내수형 섹터입니다. 경기 민감주는 뭐 거의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종목 한 종목 좀 짧게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H에너지화학입니다.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근데 3분기 실적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4분기 때까지도 아마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원료를 좀 생산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화장품 원료까지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나름대로 이 내수형 섹터, 즉 실적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2013년도에 영업이익이 64억 정도였었는데 2분기까지만 해서 82억입니다. 이미 작년 수치를 뛰어넘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아마도 150억 정도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수익률은 마이너스 3.8%입니다. 아마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나서 많이 빠졌었는데 천원 부분부터는 다시 매수를 하셔도 좋은 부분들입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자리대에서부터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겠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그 다음엔 대림비행코가 있습니다. 대림비행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수 섹터입니다. 내수 섹터인데요. 정배열권역에서 나름대로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었고요.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인데 얼추 이제 바닥권역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대림비행코 같은 경우도 뭐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PBR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0.5배가 되지 않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이 자리대에서 100% 상승을 만약에 한다면 8,000원대죠. 그래도 PBR 한 배가 안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땐 턴어라운드가 가시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기 때문에 3분기 때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시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전고점 테스트를 좀 해주고 있죠. 수익원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수급적인 부분 또한 마찬가지 상당히 좀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뭐 10%의 수익 중인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전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 이후에는 한번 신고가 도전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전 KPS가 신고가의 그림들을 여전히 추세를 유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한전 KPS가 올라가니까 한전산업이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한전기술까지 따라옵니다. 이 한전 트리오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 기업은 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 이제 사조시푸드입니다. 사조시푸드도 전고점을 넘어섰다가 이제 눌림목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여전히 수급이 좀 좋습니다. PBR 기준은 0.8배가 안 되는 그런 기업이고요. 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최근에 이 현대차에서 한전 이 땅을 10조 대 했었죠. 그 근방에 사조시푸드에 이 지금 부동산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급등이 한번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실적도 서서히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자산가치 부분들을 좀 측면을 보게 된다라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넥스는 있는데, 바이넥스는 잠시 뒤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 전문가님과도 AS 해봐야죠. 세 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AS 부탁드립니다. 네, 세 종목 중에서 지금 이제 유일하게 손실권인 종목이 이제 캐스텍 코리아입니다. 캐스텍 코리아를 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캐스텍 코리아 실적 부분을 좀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좀 보시면 올해 그 EPS 예상되는 EPS가 약 1,016원입니다. 1,016원. 1,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EPS가 1,000원 했을 경우에 이 종목의 적정 주가를 만약에 구하라고 한다고 했으면은 한 10배만 적용해도 만 원이 나오거든요. 내년도 실적을 했었을 적에는. 근데 코스닥 종목입니다. 코스닥 종목이고, EPS를 1,000원이라고 가정했었을 적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적정 주가가 한 만 원 정도 나오는데, 미니멈 목표 주가가 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자, 그걸 보고 현재 제 생각에는, 자, 그 기관 투자자들이라든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마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좀 기술 분석을 좀 캐스텍 코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거래량이 좀 확대를 좀 보여드리면은, 자,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는 거는 절대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차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되게 중요한 건데, 주가가 이렇게 거래량 중에서 횡보 국면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자, 그럼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8,5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8,500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하방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8,500 밑으로 내려오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올라가게 된다면 이 종목은 목표 주가인 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손절가 8,500원, 그 다음에 EPS 1,000원이라고 가정했었을 적에 목표 주가는 만원 정도 가능하니까, 목표 만원까지 좀 홀딩 하셔도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썬데이토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음봉입니다. 이 썬데이토즈는 음봉이 나왔다가 그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양봉이 나오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여전히 저평가 상태이고요. 25,000원까지는 별다리는 없다면, 즉 그 별다리는 21선을 손절하는 거, 21선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 그게 이제 별다리인데, 그 경우 아니면 꾸준히 홀딩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S&T 모티브, 이것도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어쩌다 종목을 좀 분석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눈들이 좀 많이 갑니다.
만도가 아니라 그 GMW라든지 납품 계약권들도 있고, 그 다음에 K2 소총 노고화에 대한 교체, 그 다음에 K11에 대한 그 신규 납품 재개,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고 수급들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SM모티브 홀딩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두 분 AS 들어봤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종목 추천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두 분이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먼저 정세윤 멘토의 종목입니다. 바이넥스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현 시장 주도 업종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재무적인 안정성과 성장성이 확보돼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 전문가님 종목입니다. KT엔즈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담배값 인상에 따른 가수요가 증가되리라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수급, 기관 투자자들 대량 매집돼 있다라는 부분 장점으로 꼽아주셨네요. 두 분의 히든카드 종목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봤는데요. 정재훈 멘토님의 바이넥스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14일날 벌써 편입을 좀 해주셨어요. 네, 14일날 편입했는데요. 좀 네. 많이 올랐는데 다시 좀 들고 나왔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막상막하 시즌2 전이죠. 한 5월달 정도에 6,000원대, 7,000원대 초반? 이때에서도 좀 한 번쯤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야 될 길은 조금 더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 기업 같은, 이 기업을 좀 제안을 해드리는 이유는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내수 섹터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약 쪽이라든가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이런 쪽의 섹터들이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바이넥스도 마찬가지로 이 바이오 기업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쪽에 돼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에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단 단기적인 목표치는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조정 시에는 좀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삼성전자 쪽에서 바이오 시밀러 쪽 사업을 진출했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함께 이슈가 됐던 그런 기업들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 이 얘기 나오게 되면 바이넥스라든가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 바이넥스가 작년 말경에 일본 쪽의 기업에 일단은 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주주에 대한 지분을 취득을 했죠. 일본의 니치코사라는 기업인데요. 작년 10월 달에 최대 주주로 좀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마도 이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의약품을 내년도부터 한 3개에서 4개 정도씩 상품으로 좀 진출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심리 또한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이 밀려 내려오고 그렇게 신저가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매기가 이쪽으로 좀 쏠려 있다라는 그 부분들이 증거물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 또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갑작스럽게 들어왔어요. 10월 13일경부터 기관 쪽에서 급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연기금 쪽에서 4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해 주고 난 이후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각각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숨고리가 좀 필요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가야 될 길이 더 많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노하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 부분들은 방송에서 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아마도 강연회를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토요일 날 진행을 할 건데, 그곳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아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노하우에 대한 부분들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노하우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하우인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스터 전문가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해야죠. KT엔즈 갖고 오셨어요. 어떤 매력 포인트 있을까요?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하죠. 네. 1월 1일 인상한다고 합니다. 예. 담배 요즘 얼마나 하나요? 저 담배를 안 펴가지고 잘 모르는데, 담배값을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많이 사재기들을 하시면서 많이 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죄송 물어보고 담배값을 물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담배를 1월 1일 날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우스갯소리 하면은 진짜 올해까지만 피고 피지 말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재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3분기 때 실적이 지금 예상되는 게 3천억 원 좀 넘게,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1월 1일 날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1월 1일 날서부터 이제 그 담배값 올린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담배를 끊어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담배를 더 많이 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재기도 피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사재기를 좀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KTNG 그 추천 포인트는 이제 되게 그 경영자가 되게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금연 때문에 담배를 못 할 것 같으니까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가지고 중동 이란 쪽에다가 이제 이란을 주로 이제 수출 본거지를 하는데 그쪽에다 지금 투자하는 게 50% 정도 증가가 됐다라는 거,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배당의 성향도 있습니다. 3.4% 배당의 성향도 있기, KTNG가 이렇게 잘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죠. 좀 수급을 좀 보여드리면은 KTNG 좀 수급을 보여드리면은 제가 항상 그 외국인이 사든 하여튼 기관이 사든 하여튼 수급이 붙은 종목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지만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죠. 근데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할 때는 세 개 그룹이 항상 같이 매수를 해야 됩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이 세 개 그룹이 투자를 들어와야 좀 시세가 나오고 좀 안정적인데 보험까지는 가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이 거의 다 달라붙었다고, 이 종목에 좀 달라붙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내년 1월 1일까지 있고, 네. 사도 소위 말해서 물리지 않을 만한 종목,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어서 가격 전략 살펴봐야겠죠. 정재훈 멘토님, 오늘 종목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바이넥스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단기적으로 목표치가 좀 도달했습니다. 제 목표치를 11,000원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표치를 좀 상향을 했습니다.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요, 1,200원 이하권역, 1,200원부터 그 이하권역으로만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단기적인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많이 밀려내려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 한 9,500원짜리 때까지도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1,300원 이 자리대, 1,200원 이 자리대부터 한 9,500원 이 자리대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8,8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한 18% 정도 수익 내고 있는 종목이죠. 바이넥스 매매 전략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스터 전문가님의 KTNG도 매매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NG 매매 전략은 오늘 종가죠. 94,000원 이 가격대에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충분히 줄만한 종목입니다. 갭으로 뛸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일단은 전저점 부분이 91,000원, 전저점 부분이 이제 122동 평균선도 있고 겹쳐지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91,000원이 손절가가 되고, 목표가는 한 11만원 정도는 담배 인상하기 전까지 11만원 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히든카드 종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재훈 멘토님의 종목이죠. 오늘 바이넥스 갖고 오셨습니다. 현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양호한 수급사항, 재무적인 안정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가 1,200원, 목표가가 13,000원, 손절가는 8,800원입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오늘 KTNG 갖고 오셨는데요.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기대감이 있고요. 기관 투자자의 대량 매집이 있다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매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이어서 매매 전략입니다. KTNG 매수가가 94,000원, 목표가는 11만원, 손절가는 91,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재훈 멘토님과 마스터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 마치기 전에요. 공지사항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정재훈 멘토님 공개 강연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창원 WMC 지점에서 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정재훈 멘토님의 노하우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